야, 거기 직원. 이게 대체 뭐야?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야? 고작 월급이나 받으며 사는 주제에 감히 나를 이해해? 당신 같은 애들 때문에 이 백화점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매니저 불러와. 지금 당장 매니저 불러오라고. 대한민국 최고급 백화점 명품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는 한 여자의 오만한 분노가 평범한 직원에게 향하는 순간,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한마디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칼날이 되리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야, 거기 직원 이게 대체 뭐야?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야? 오해진의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백화점 명품관의 고요한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습니다. 그녀의 불타는 분노는 계산대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보고 있던 젊은 여직원 이하은을 향하고 있었어요. 52살의 오해진은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휘감은 채 백화점에 나타났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태강건설 영업부장인 남편 덕분에 부산 해운대의 최고급 주상복합에 살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서울 원정 쇼핑을 오는 것이 오해진의 유일한 낙이자 일상이었습니다. 오해진은 백화점 직원들을 자신보다 한참은 아래에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젊고 아름다운 여직원들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고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죠. 오늘도 그 버릇은 어김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명품 가방을 구매하려고 계산대에 섰는데 그곳에 있던 이하은의 모습이 어쩐지 심기를 건드렸던 것입니다. 이하은이 다른 고객에게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상품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유를 알 수 없는 짜증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 몇 살이야? 고작 20살 후반으로 보이는데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눈을 흘겨? 오해진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실 이하은은 오해진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사가 뒤틀린 오해진에게는 그 모든 행동이 기분 나쁘고 거슬리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도 자신보다 젊고 예쁜 여성들을 마주할 때마다 불쾌한 감정을 느끼곤 했거든요. 계산대에 서 있던 직원은 바로 이하은이었습니다. 28살의 하은은 국내 최대 유통그룹인 유성그룹 이 회장의 외동딸이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회사 내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하은은 실제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평범한 일반 직원 신분으로 백화점에서 실무 수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아버지인 이 회장의 경영자는 반드시 현장의 쓴맛을 알아야 한다는 지론에 따라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혹시 제가 무례하게 행동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하은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하은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침착하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오해진은 그런 정중한 태도마저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건방진 행동이라고 멋대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고작 백화점 판매원 주제에 손님한테 말대꾸를 하는 거냐고. 오해진의 갑질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손님을 대체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백화점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알기나 해? 주변에서 쇼핑하던 고객들이 하나둘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오해진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명품관 전체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하은은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말씀해 주시면 즉시 바로잡겠습니다. 정중한 사과였지만 오해진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있는데도 저토록 침착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처럼 느껴졌거든요. 사과로 끝날 일이야? 당신 같은 직원 하나 때문에 이 백화점 전체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해진의 목소리는 이제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명품관 전체가 오해진의 소리로 시끄러워졌어요. 다른 고객들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지만 오해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벌써 석 달째 근무하고 있었는데 오늘처럼 막무가내인 고객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이하은의 정중하고 차분한 성격 덕분에 고객들과 마찰이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고객님, 혹시 어떤 상품을 찾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하은이 최대한 공손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오해진은 이런 태도가 더욱 기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뭘 찾는지도 제대로 파악 못하겠다는 뜻이야? 오해진의 얼굴이 분노로 점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오해진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습니다. 당신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 고작 몇 달 된 신입 주제에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냐고. 사실 오해진의 추측은 정확했습니다. 이하은은 정말로 석 달 전에 일을 시작한 신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해진이 결코 알지 못하는 것은 그 풋내기 신입이 바로 이 백화점을 소유한 거대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하은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이하은은 본래 겸손한 성품을 지녔고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소란을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해진은 그런 진심 어린 사과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숙하다고?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 명품관에 당신 같은 사람을 배치시킨 거야? 여기 관리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때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선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오해진은 그 직원에게까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은 신입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야? 고객 응대 지침 같은 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을 생각을 하는 거냐고. 오해진의 갑질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알아? 1년에 수천만 원은 쓴다고. 그런데 내가 고작 당신 같은 직원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서 이제 다른 매장에서도 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하은은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이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까다롭고 어려운 고객을 응대하는 것 역시 경영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니까요. 고객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서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이해한다고? 당신이 뭘 이해한다는 거야? 오해진이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고작 월급이나 받으며 사는 주제에 감히 나를 이해해? 웃기지도 않는 소리. 당신 월급이 대체 얼마나 되는데 나를 이해한다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는 거야? 주변 고객들이 오해진의 과도한 반응에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해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이하은을 몰아세웠습니다. 당신 같은 애들 때문에 이 백화점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매니저 불러와. 지금 당장 매니저 불러오라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고 다른 고객들도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진의 갑질은 점점 더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심하군요. 요즘 백화점은 아무나 직원으로 뽑는 모양이죠? 오해진은 이하은을 향해 경멸적으로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보내는 불편한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고객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당신 학력이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는 제대로 나왔어요? 오해진이 지극히 모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하은은 국내 최고 명문대와 해외 유수의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 사실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객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이라고요? 고객인 내가 묻는데 대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해진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변변찮은 학력의 소유자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일을 못하는 거야.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으니 고객 응대도 이 모양 이 꼴인 거고. 오해진은 이제 다른 고객들에게까지 동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런 직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쾌한 쇼핑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수준으로 명품관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오히려 오해진의 상식 밖의 행동이 더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해진은 더욱 과격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하은이 정리하고 있던 상품들을 손으로 거칠게 뒤섞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하나 제대로 정리를 못하는군. 이런 식으로 일해서 월급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열되어 있던 값비싼 장신구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오해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고객님, 행동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다른 고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점잖은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해진은 오히려 그 고객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또 누군데 참견이에요. 이 일에 왜 끼어들어요? 당신도 이런 엉터리 서비스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하은은 바닥에 떨어진 상품들을 조용히 줍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장신구들이었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정리했습니다. 오해진은 그런 이하은의 모습을 보고 더욱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비굴하게 굽실거리는 꼴이라니 정말 한심하군. 하긴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 불쌍하기는 하네. 당신 집안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도 이런 일 하세요? 오해진의 질문은 점점 더 개인적이고 모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런 데서 일하는 거겠구나. 그래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매니저 없어요? 이런 직원을 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고요. 오해진이 목청껏 외쳤습니다. 마침내 매장 관리 책임자인 윤 실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고객님? 윤 실장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오해진은 이미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이 직원이 고객인 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제대로 된 서비스 교육도 안 시키고 매장에 내보낸 겁니까? 오해진이 윤 실장에게 삿대질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윤 실장은 이하은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하은의 침착한 모습과 오해진의 흥분한 모습을 보니 대략적인 상황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오해진은 계속해서 이하은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수준 낮은 직원 때문에 이 백화점 전체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당장 다른 직원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애한테 서비스 받고 싶지 않으니까.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서 명품관 전체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명품관 책임자인 윤 실장은 이하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윤 실장은 몇 달 전 유성그룹의 신년 임원회의에서 이하은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회장이 외동딸을 직접 소개하며 앞으로 우리 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이니 현장 실습 기간 동안 특별히 신경 써서 잘 지켜봐 달라고 말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윤 실장이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해진은 마치 구원자라도 만난 듯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아, 실장님 잘 오셨어요. 이 직원이 저한테 정말 무례하게 굴었어요. 고객인 제가 뭘 좀 물어봤더니 아주 건방지게 대답하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윤 실장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유성그룹 총수의 외동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 실장은 조심스럽게 이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하은은 윤 실장을 알아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상황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 실장은 이하은의 뜻을 즉시 이해하고 최대한 조용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썼죠. 고객님, 혹시 저희 직원이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오혜진이 의기양양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시당했다고요. 이런 경험 없는 신입을 왜 이렇게 중요한 명품관에 배치시키는 거예요? 고객 응대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말이죠. 윤 실장은 오혜진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백화점 고객지원팀장도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 역시 이하은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유성그룹과 백화점 업계는 워낙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임원급 직원들은 대부분 이하은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든요. 팀장의 얼굴에도 극도의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한 것이죠. 실장님,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 실장은 눈빛으로 이하은을 가리키며 긴급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팀장도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지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오혜진은 임원들이 속속 모여드는 것을 보고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보세요. 이제야 제대로 된 분들이 오셨네요. 이 직원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분이 상했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고객을 대하면서 장사하실 생각입니까? 오혜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오혜진이 지금 얼마나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말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하은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개입하기가 무척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끔찍한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하은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배우고 있었어요. 앞으로 경영자가 되었을 때 오늘 같은 경험들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백화점 임원들 사이에 흐르는 수상한 분위기를 오혜진도 어느 정도는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었어요. 왜 다들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 거죠? 제가 뭐 잘못된 말이라도 했습니까? 고객이 정당한 불만을 제기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오혜진의 목소리에는 의기양양함이 가득했습니다.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백화점은 모든 고객님을 정중하게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혜진은 이런 말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 다른 고객들도 불쾌하다고요. 그때 백화점 상층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팀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수습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팀장이 윤 실장에게 다급하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윤 실장도 긴급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백화점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유성그룹 관련 중요 고객 응대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었어요. 누군가 위층의 현재 상황을 보고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중앙관제실에서 CCTV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보안팀에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잠시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윤 실장이 오해진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해진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뭘 정리해요? 상황은 명백하잖아요. 이 직원이 저한테 무례하게 굴었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뭘 정리할 게 있다는 거죠? 이하은은 여전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하은은 이런 소란스러운 일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오해진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혀서 상황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아버지로부터 권력은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거든요. 오해진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이 왜 이 직원 편을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고객인 제가 정당한 불만을 제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냐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명품관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백화점의 다른 층에서도 소란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바로 그때 백화점 전무이사가 직접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사무실에서 나오는 일이 거의 없는 전무가 직접 온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전무는 멀리서부터 이하은을 알아보고 급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전무는 이하은을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오해진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누구시길래? 오해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백화점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전무이사가 젊은 직원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는 모습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주변 직원들도 전무의 등장에 놀라며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던 전무가 직접 나타난 것만으로도 이 상황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전무이사가 이하은에게 극도로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본 오해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무님, 무슨 일이세요? 오해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전무는 오해진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가득 드러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은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전무가 이하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해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백화점 전무가 젊은 여직원에게 극존칭을 사용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하은님이라고요? 저 직원이 누구기에 혹시 하은님께서 누구시길래 전무님께서 그렇게? 오해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일제히 오해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과 경악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오해진이 자신이 얼마나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이분은 유성그룹 이 회장님의 따님이십니다. 그 순간 오해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주변이 빙빙 도는 것 같았고 귓속에서는 윙하는 이명 소리만 들렸습니다. 유성, 그룹 회장님의 딸? 오해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방금 전까지 온갖 막말을 퍼부으며 모욕했던 상대가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권에 있는 거대 그룹 총수의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끔찍한 악몽이어야만 했습니다. 결코 현실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하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객님께서도 아기는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해진에게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어요. 정말로 큰일 날 짓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온몸을 덮쳤거든요. 오해진의 머릿속에는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남편인 박 부장이 태강건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태강건설은 유성그룹과 여러 대형 프로젝트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진행 중인 대규모 복합 쇼핑몰 건설 프로젝트는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일이 이 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진이 갑자기 이하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절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오만하고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한 모습이 충격적이었죠.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무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런 식으로 사과받을 일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은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오해진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극심한 공포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거든요. 전무이사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섰습니다. 하은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이하은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경험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직접 배울 수 있으니까요. 오해진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미 너무 늦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해진의 남편인 박 부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전날 백화점에서 아내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오해진은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남편에게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박 부장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기묘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또 다른 이는 애써 외면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부장님, 사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비서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도 평소와 다른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른 채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사장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과 마주쳤어요. 평소 온화하던 사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무언가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박 부장, 자네 부인이 어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나? 사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사장이 노트북을 돌려서 박 부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백화점에서 벌어진 어제의 소동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누군가 현장에서 촬영해서 회사 내부망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화면 속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젊은 직원에게 모욕을 퍼붓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성그룹 회장 딸한테 갑질을 했다고? 자네 부인 정말 대단하군. 사장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유성그룹과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지 몰라. 이번 압구정 프로젝트만 해도 수천억 원짜리인데. 그리고 내년에 시작될 잠실 복합단지 개발 사업도 있고 박 부장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유성그룹은 태강건설의 최대 협력사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이 일로 관계가 틀어진다면 회사 전체가 엄청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아내가 그런 일을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나? 사장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려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사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유성그룹 쪽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있다고. 자네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박 부장은 그 자리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겠습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이미 늦었어. 자네는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아마 다른 건설 회사에서도 일하기는 어려울 걸세. 이 일이 업계에 퍼지면 누가 자네를 쓰려고 하겠나? 유성그룹과 얽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박 부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넘게 회사에 청춘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경력이 단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 부장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오해진은 남편의 잿빛 표정을 보고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어요. 여보 혹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박 부장은 대답할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채 마른 세수를 하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해고당했어. 박 부장의 목소리는 깊은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게 단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오해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한순간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사랑하는 가족 전체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오해진은 이하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유성그룹 본사까지 찾아가서 사죄하려 했지만 만날 수조차 없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오해진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도 모자랄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말이죠. 한편 이하은은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이나 직업만 보고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는 현실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오해진의 끔찍한 갑질도 결국은 그릇된 편견에서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이하은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박 부장님을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회장은 딸의 의외의 말에 놀랐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느냐? 자업자득 아니겠니? 이하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이죠. 오해진 씨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반성하고 계실 거예요.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이하은의 간곡한 요청으로 박 부장은 다른 건설 회사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과 같은 높은 지위는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해진도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죠. 백화점 직원들에게도 항상 정중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오해진은 이하은에게 진심이 담긴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하은은 그 편지를 받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벌을 받는 것에서가 아니라 깊은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의 진짜 품격과 가치는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모두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을 발휘하며 한 사람을 지켜주는 따뜻한 사랑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